네, 저희는 자 데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데이터는 특성 2차원 배열인데 2차원 배열은 샘플이 56개. 정말 작아요, 그죠? 샘플이 56개고요. 그 다음에 특성도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Y는 타겟이고요. 타겟은 무게예요, 그죠? 무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눴어요. 뭐 그림을 그려보진 않아도 이 특성과 타겟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우리 많이 그려봤으니까. 여기 랭스를 X축으로 그리고요. 웨이트를 그 Y축으로 그리면 아마 데이터들이 2차원 모양 비슷하게 아마 나와 있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고. 뭐 1차원 직선으로만 우리가 찾아도 뭐 오차가 그래도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좀 2차원 함수에 비해서는 크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그런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 가지고 하면. 그래서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기도 했었고 뭐 리치를 하기도 했었고 라쏘를 하기도 했었고 엘라스틱 넷을 하기도 했었죠. 자, 우리는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거는 SGD 리그레서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민스퀘어 에러를 최소로 만든, 정말 최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 생성까지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모델을 데이터에 학습을 시켜야죠. 모델을 데이터에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할 때는 SGD 리그레서 피팅을 하시면 되는 거죠. 피팅 하실 때는 트레인 셋 하고요. 트레인 타겟을 주시면 됩니다. 모든 피팅 함수는 다 똑같아요. 제가 여기 실행 안 했나요? 실행 안 한 거 같네요. 네, 모든 피팅 함수는 다 똑같아요. 네. 특성, 행렬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타겟, 벡터가 있어야 됩니다. 벡터가. 항상 특성은 항상 2차원이어야 돼요. 2차원인데 로우의 개수는 샘플 개수,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특성의 개수. 자, 이 모양이죠. 그 다음에 Y는 1차원 배열이어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1차원 배열. 뒤쪽 콤마 뒤에 없잖아요. 그렇죠? 샘플 개수랑 같아요. 이게 타겟. 자,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SG 리그레서를 훈련을 시켰죠.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찾았다는 얘기일까요? 인터셉트와 벌평과 코에피션트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찾았다는 얘기죠. Y는 W0 더하기 W1 곱하기 X. 이 선형액의 방정식의 인터셉트와 코에피션트를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정말 그런지 프린트 해볼까요? SGD 리그레서 점 하시고서 인터셉트부터. 인터셉트 있죠. 인터셉트는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인터셉트는 하나고 코에피션트는 특성, 독립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코에피션트 개수는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랭스만 선택했기 때문에 코에피션트도 하나만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코에피션트. 자, 숫자를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10의 9승, 10의 8승이에요. 10의 9승, 10의 8승.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이너스 7, 3, 8, 1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1, 1, 6, 0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x. 이런 방정식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정식을. 10의 9승이면 얼마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인가요? 그죠? 이런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예측값들이 비슷할까요? 한번 보죠. 만들어 볼게요. 트레인셋의 예측값을 찾아볼게요. 훈련셋 예측값. 트레인 프리딕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훈련된 모델에서 무슨 함수가 있을까요? 프리딕트 함수가 있어요. 사이클러는요 다 똑같아요. 그게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든 리지든 라쏘든 엘라스틱 넷이든 SGD든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리그레션이죠. 뭐 KNN이든 오늘 할 거지만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든 뭐 SGD 클래시파이어든 분류죠.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 피팅과 프리딕트를 가지고 있어요. 피팅과 프리딕트. 모든 그 머신러닝 모델 알고리즘 다 똑같습니다. 사이클러는. 트레인셋을 주시면 되죠. 자, 몇 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트레인 프리딕트 몇 개만 출력을 해보시면 무게 보세요. 무게. 마이너스 4.1 곱하기 10의 9승. 어마어마하게 못 맞췄죠. 그쵸? 어마어마하게 못 맞췄어요. 지금. 오차가 너무 커요. Y트레인하고 비교해볼 필요도 없겠죠. 무게가 이렇게 음수가 나오면 이거는 정말 너무 잘못 맞춘 거 아니에요. 그죠? 250g짜리를 이렇게 맞춘 거예요. 300g짜리를 마이너스 4.2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한 거예요.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엉망이에요. MSE 볼까요? MSE. mean squared error. mean squared error. Y 트레인이 실제 값이죠. 그 다음에 트레인 프리딕트가 예측 값인데 10에 19승이나 나와요.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합니다. 오차가 너무 크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고민해봐야 돼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은 너무나 쉽게,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 너무나 쉽게, 뭐, MSA가 뭐 한 100, 루트민 스퀘어드 에러가 한 100 얼마, 뭐, 이런 정도로 계산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들을 수정해 봐야 돼요. 파라미터들. SGD 리그레서에서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SGD 리그레서에서 뭐가 문제일까? 일단 로스를 이거를 쓰는 거는 뭐 보통 거의 대부분 MSE 회계에서는 MSE를 사용하니까 이거는 좋고요. 그 다음에 페널티의 크기를 뭐 아주 조금만 준 거니까 이거는 오버피팅 고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훈련셋에서 좋게 나오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아요. 바꿔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최대 반복 횟수가 너무 적어서 이 1000번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적어서 최대값을 못 찾아간 게 아닌가. 여기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0번을 찾아가도 여기까지밖에 못 간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까지 못 찾아간 거기 때문에 실제로 MSE가 최소값이 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맥스이터.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에타 제로 말씀드렸었죠. 러닝 레이트를 안 그래도 어떻게 하고 인버스 스케일링 안 그래도 점점 반복할 때마다 에포크를 반복할 때마다 안 그래도 러닝 레이트를 줄여주고 있는데 시작하는 러닝 레이트 자체도 0.1도 아니고 0.01 너무 작답니다. 그쵸?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맥스 이터 최대 반복 횟수를 1000번이 기본값이었죠. 1000번이 기본값이었는데 공세개를 더 붙이게끔.
공세개 더 붙이면 100만인가요? 그쵸?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숫자와 숫자 사이에 언더스코어를 붙여가지고 1000자리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눈으로 읽기가 조금 쉬워져요. 숫자가 큰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문자열을 주는 부분이고요. 컨스턴트, 상수냐, 인버스 스케일링, 점점 줄여나갈 거냐 등등등 그런 식으로 문자열을 지정하는 부분이고 에타 제로가 최초로 사용할 학습률 값이 에타 제로. 그래서 에타 제로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에타 제로. 굉장히 한 0.5 정도로 키워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MSE 값이 10의 19승. 요거는 한번 적어줄게요. 1.7 곱하기 10의 19승이었어요. MSE가 이거였었는데 어떻게 바뀔지 보죠. 여기를 이렇게 넣고요. 여기서부터 아래 셀을 전부 다 실행하시면 돼요. 커서를 여기다 놓으시고 런타임 이후 셀 실행. 컨트롤 F10을 하시면 돼요. F10. 자, 그러면 얘를 새로 만들었을 거고요. 피팅 새로 했고요. 여기 이렇게 찾았고요. 예측값을 찾았고 더 커졌네요. 10에 27승이 됐어요. 10에 27승이 됐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키워보죠. 여기다가 0 하나 더 넣고요. 여기를 뭐 0.9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컨트롤 F10. 그래도 점점 더 커지고 있네요. 점점 더 커지고 뭔가 지금 이상해요. SGD가 이 모델에서는 SGD가 잘 안 맞고 있어요. 그럼 러닝 레이트하고 조금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었어요.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었고 아까 문서 보니까 컨스턴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컨스턴트 이거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줄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점점 줄이지 말고 원래 그 학습률을 유지해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죠. 더 커졌네. 더 커졌어요. 더 커졌어요. 너무하군요. 아까 문서에서 그럼 다른 거를 좀 볼게요. 다른 거를. 러닝 레이트, 아까 인버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러닝 레이트 부분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컨스턴트, 옵티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스케일링이 있고 최근에 추가가 된 어댑티브라고 하는 게 있네요. 어댑티브는 에타 제로를 사용하다가 뭐 어떤 순간이 되면 다시 얘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인데 어댑티브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어댑티브 자 이렇게 하고서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이렇게는 엉망으로 나오나? 이거 너무 엉망인데?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요? 너무 엉망이군요. 그러니까 이 이터레이션 여기를 바꿔도 이터레이션을 이만큼이나 늘려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더 해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전히 얘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터레이션 횟수가 이것도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럼 이 정도로 더 키워야 되는 건 아닌가? 또 엄청 크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이터레이션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느려져요. 얼마나 느려지는지 좀 볼게요. 컨트롤 F10 하도록 하겠습니다. 빙글빙글 돌고 있죠, 지금. 피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얘가 반복하는 횟수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억 번 반복하는 거예요. 10억 번. 네, 이제야 끝났어요. 이제야 훈련시키는 게 23초 걸리면서 끝났고요. 밑에 보시니까 여기 이제 상수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W0랑 기울기가 이 정도 나왔어요. 왠지 조금 비슷해 보이죠, 이제.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훈련소의 내측값이 이제 300g, 마이너스 26g도 나오고 있지만 뭐 300g, 900g, 1000g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MSE를 계산해 보니까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뭐 몇 가지는 안 됐지만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SGD를 사용을 하실 때는 최대 반복 횟수, 그 다음에 뭐 그 학습률의 최소 X 미터 최대 반복 횟수라든가 그 다음에 에타 제로 학습률 초기값 초기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학습률을 변화시키는 방법. 학습률을 상수로 유지할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줄여나갈 건지 일정 기간 동안은 상수로 유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뭐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할 건지 그게 어댑티브 이런 등등등등을 이용하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보는 거예요. 성능이 좋아질 때까지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기 있죠. 저기 생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커요. 오차가 큰데 그리고 오차가 커서 우리가 했었던 방법들을 오차가 컸을 때 해결 방법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차가 너무 큰 것에 대한 이런 해결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했었던 게 뭐냐면 맥스 미터 값을 늘리기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 에타 제로였었죠. 에타 제로 값 키우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었냐면 러닝 레이트 방법 러닝 레이트 변경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경우 지금 PC 중에서도 토크 데이터 셋 경우에는 샘플의 개수가 너무 적어요. 샘플 개수가 너무 적어서 그 경사하강법이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마 이게 예제로 나와 있지도 않을 거예요.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예제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셔야 돼요. 예. 실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정말 이런 경우들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언제나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아주 많은 개수가 모아져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만 가지고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종종 만나요. 종종 만납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피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른 모델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SGD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면 아예 다른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데이터셋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주는 모델이 있고 또 어떤 데이터셋은 대부분의 어떤 알고리즘들이 다 좋은 결과를 주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고 때로는 SGD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주는데 뭐 리니어 리그레션은 좋은 결과를 주고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 자체를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면서 결과들을 더 좋게 만들어 보고 그게 더 이상 안 되면 아예 그 모델은 버려요. 버리고 다른 모델을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PC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기에는 SGD가 성능이 별로 안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다른 데이터셋 가지고 와서 한번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보스턴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그런 세트가 있어요. 세트가 있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두 개만 비교해 보죠. 선형회귀하고요. SGD 리그레서하고 두 가지만 한번 비교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둘 다 기본값만 사용해서 어떤 결과를 주는지 훈련 셋에서 어떤 결과를 주는지 테스트 셋에서 어떤 결과를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런에서 데이터셋을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from 사이클런 임포트 데이터셋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요. 보스턴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이라고 하시고 데이터셋 로드 보스턴 이렇게 있죠. 로드 보스턴 이렇게 있어요. 자, 데이터셋을 로드를 했고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하시고요. 보스턴 그 다음에 키값 describe로 보시면 돼요. describe 보스턴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보스턴의 주택 가격 데이터셋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있고요. 인스턴스가 몇 개다? 인스턴스가 506개다 라고 되어 있어요. 506개. 그러니까 인스턴스 다른 말로 샘플 인스턴스 이퀄 샘플
샘플의 개수가 506개다. 인스턴스의 개수가 506개다. 뭐 우리말로 인스턴스를 뭐 우리말로 옮기자면 뭐 사례 뭐 이런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어트리뷰트가 몇 개다? 13개다. 라고 되어 있어요. 13개다. 어트리뷰트가 13개다라는 얘기는 뭐다? 특성, 즉 독립변수가 13개다라고 합니다. 이게 13개. 그 13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첫 번째 컬럼은 crime, 두 번째 컬럼은 뭐 zn,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컬럼은 뭐 in the us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의 설명들이 뭐냐면 뭐 crime 같은 경우에는 범죄 발생 비율이에요. 범죄 발생 비율인데 per capita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인구 대비,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범죄 발생 비율 뭐 이런 그런 뜻일 것 같고요. 숫자로 되어 있겠죠. 숫자로 되어 있을 거고. ZN 뭐 이렇게 있는데 뭘까요? Proportion of residual land zone 이게 아마 비율인 뭔가의 비율인 것 같죠?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의 비율? 그러니까 뭐 대충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업지구냐 거주지구냐 혹은 뭐 그런 등등이 있겠죠. 공원지구냐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대충. 뭐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뭐 밑에 더 추가적으로 더 설명이 더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셋은 그 머신러닝 그 주제 중에 있는 그리고 대학교 UCI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머신러닝 랩에서 한 그런 뭐 데이터셋이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등등등. 뭐 이렇게 해서 대충 파악만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셋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꺼낼 수가 있냐면 데이터와 그러니까 즉 특성들과 타겟을 따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특성 행렬과 타겟 벡터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X는 특성 행렬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문자 2차원 행렬. 그 다음에 Y는 타겟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Y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보스턴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에는요. 키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2차원 배열일 거예요. 그리고 보스턴에는요. 또 뭐가 있냐면 타겟이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X의 쉐입을 보시면은요. 쉐입 506, 13 이게 뭐예요? 아까 보셨던 이거예요. 인스턴스가 506개, 속성이 13개.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가 506개, 그 다음에 독립변수의 개수가 13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Y.shape, 506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쭉 나와 있는 거죠. 주택 가격이 나와 있는 거. 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들을 잠깐만 좀 보면은요. X에서 몇 개, 5개 정도만 한번 좀 볼게요. 5개 너무 많아. 3개 정도만 볼게요. 3개 정도만 보시면은요. 자, 스케일을 좀 볼게요. 어떤 숫자는 10의 마이너스 3승. 어떤 숫자는 10의 1승. 어떤 숫자는 그냥 2.3. 어떤 숫자는 0. 10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뭐 6.5 이렇게 되는 이건 10의 1승. 4.0 이렇게 되는 거고 1.0 뭐 2.9 곱하기 10의 2승이니까 296이란 뜻이겠죠. 296. 그 다음에 이거는 15.3이란 얘기일 거고요. 이건 396이란 뜻일 거고 4.9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충 숫자들을 보니까
어떤 숫자는 너무 작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 같은 경우. 첫 번째 컬럼 같은 경우에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2승.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여기가 비율이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범죄 비율. 그래서 어떤 컬럼 같은 경우는 숫자가 너무 작고요. 어떤 컬럼 같은 경우에는 뭐 10의 2승, 뭐 296, 242, 242,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좀 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선형액이나 SGD나 다 마찬가지인데 스케일을 비슷하게 맞춰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여기서 몇 개만 조금만 더 우리가 임포트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밑에다 쓸까요? 몇 개만 더 임포트를 할게요. 몇 개를 임포트를 할 거냐면 사이클런 전처리 할 때 필요한 것들 중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추가를 할게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 다음에는 그 선형획이라든가 아니면 SGD 리그레서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임포트 파이프라인.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고요. 일단 먼저 얘네들을 하고 X하고 Y를 분리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사용하시면 되고요. X하고 Y, X는 그 보스턴 집값을 나타내는 특징들, Y는 보스턴 집값의 그 집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 한 0.2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랜덤 스테이트 42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줬을 거예요. 여기 506개니까 제가 테스트 사이즈를 20%로 했기 때문에 한 400개하고 100개 정도로 나눠줬을 거예요. 아마도. 트레인과 테스트만 볼까요? 테이프. 트레인 셋이 404개가 됐고요. 테스트 셋이 102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80대 20이니까 400대 100 한 요 정도가 된 거죠. 네. 자, 됐습니다. 이제 분리까지 됐으니까 스케일러 만들고요. SGD 만들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할 거예요. 순서는. 자,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할 건데 머신러닝 모델을 어떤 순서로 만들 거냐면 우선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리그레서를 만들 건데 첫 번째 리그레서는 SGD 리그레서로 만들 거예요. 일단 기본값만 사용할게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기본값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연결을 할 거예요. 타입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타입 라인. 스텝을 주셔야죠. 스텝은 리스트로 주면 된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두 개만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줄 거냐면 스케일러와 리그레서를 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모델이 생성이 됐으면 이제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모델을 스위팅을 시킵니다. X 트레인 하고요. Y 트레인을 가지고서 모델을 훈련을 시킵니다. 자,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트레인과 테스트가 첫 번째 스케일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쓸까요? 스케일러로 들어가고요. 스케일러에서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fit과
트랜스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트레인셋을 표준화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트레인셋에 무엇을 찾는다? 평균과 그 다음에 트레인셋의 표준 편차를 찾아서 트레인셋을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변환된 녀석을 리그레서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그레서는 그때서야 얘가 무엇을 하냐 하면 핏을 해줍니다. 핏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핏을 한다는 얘기는 W0, W1 등등등등 개수들을 찾는다는 얘기. 정말로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모델에는 SGD 리그레서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의 이름이 뭐예요? SGD 리그레서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름이 리그레스 REG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인터셉트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 22. 그러니까 지금 공식 하나 나온 거죠. 이게 나온 거예요. y는 w0 더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첫 번째 개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개수,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개수, 세 번째 특징. 이런 식으로 개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REG coefficient. 숫자가 몇 개일까요? 전부 몇 개일까요? 이게 13개. 왜 13개? 왜 개수가 13개가 필요할까요? 독립변수가 13개니까. SGD 리그레서도 이렇게 찾아준 거예요. 인터셉트와 코에피션트. 절편과 기울기를 다 찾은 겁니다. 자, 이제 얼마나 정확한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정확한지를 봐야 돼요. 트레인 예측값 찾아보고요. 트레인 예측값 찾아보고. 그래서 모델 이제 핏만 하시면 돼요. 이제 핏 x 트레인을 두시면 되죠. 트레인. 아, 죄송합니다. 핏이 아니라 프리딕트죠. 프리딕트. 죄송합니다. 뭐죠?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훈련을 시킬 때 모델에다 fit 하고서 train 모델.predict 맞죠? 모델.predict 트레인 런타임 오브젝트다. 트레인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하네요. 네? 그렇지? 스케일러 실행이 안 된 셀이 있어요? 잠시만요. 트레인 테스트 나눴죠? 그래서 모양을 봤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만들었죠? 모델 훈련을 시켜서
인터셉트 찾았고 코에피션트 찾았고 프리딕트를 할 때 트레인을 실행을 제가 뭔가 실행을 안 한 게 있었나요? 정말로? 제가 정말로 뭔가를 실행을 안 한 게 있었나 보네요. 네, 앞에서 몇 개만 보죠. 또 오타를 냈습니다, 제가. 네, 제대로 여러분들 제대로 나오십니까? 프리딕트 잘 되세요? 제가 뭔가 실행을 안 한 셀이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모델을 트레인 테스트 나눴고요. 그다음 모델 스탠다드 스케일러 리그레서 파이프라인 하면서 얘네들 모델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과 테스트로 모델을 피팅을 하고요. 피팅한 다음에 인터셉트 찾아보고 코에피션트 찾아보고 그 다음에 프리딕트를 하면 예측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첫 번째 집값, 두 번째 집값, 세 번째 집값,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아마 뭐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거는 문서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MSE를 계산을 해볼게요. MSE를 계산을 해보면 mean squared error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y train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rain predict를 넘겨주시면 돼요. 21.7이 나오고요.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RMSE가 되는 겁니다. RMSE. 간단한 시각화를 좀 해볼게요. 어떤 시각화를 해보냐면 실제값을 y축으로 하고요. 예측값을 x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선점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를 그려보는 이유는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PLT 점 스캐터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 x축은 우리가 예측값을 sayo할 거여서 실제값으로 할까요? 네. 예측값을 y축으로 할게요. 예측값을 y축으로 하고요. 실제 값을 x축으로 할게요. 그래서 그럼 y 트레인을 x축으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프리딕트를 y축으로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레이블을 써주겠습니다. 레이블을 x축이 실제 값이다. 이렇게 써주고요. y 레이블 y축은 예측 값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드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쇼를 해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인 집들이 있어요. 10인 집들이 있는데 10이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으면 좋겠지만 10이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으면 좋겠지만 어떤 것 실제 값들이 10인 녀석을 실제값이 10인 녀석을 여기서는 10보다 작은 값으로 예측을 했고요. 실제값이 10인 녀석을 여기서는 10보다 큰 값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오차인 거죠. 오차인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여기도 보시면 실제값이 20인 집들이에요. 실제값이 20인 집들을 20이라고 예측한 것들은 여기에 다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녀석은
실제 집값은 20인데 20보다 크게 예측한 녀석들, 20보다 작게 예측한 녀석들이. 자,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됐을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됐을 거예요. 10, 20, 30, 40, 50. 이런 그래프가 됐을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됐을 거고, 우리가 위에서 계산한 MSE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MSE 또는 RMSE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바로 이 직선 주위에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MSE나 RMS의 개념.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좁게 몰려 있으면 MSE나 RMSE가 작은 거고요. 여기가 아주 그냥 이렇게 넓게 분포하면 MSE나 RMSE가 큰 거예요. 네, 지금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구간 같으면 비슷하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잘못 예측하는 구간들이 어느 쪽이냐면 여기가 좀 이쪽 부분이 좀 편차가 크고요. 이쪽 부분이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주택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예측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좀 싼 주택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예측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중간 가격대의 그 주택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정확도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MSE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SGD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를 줄이려면 이게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시려면 뭐 다른 파라미터들을 조금 더 수정하면서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